안녕하세요. 미국 전문 간호사 레나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대를 잠깐 준비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 그리고 남편이 지금 의대 3학년인데요. 남편 의대를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현재 남동생이 의대 지원 중인데요. 아직은 원서 사이클 중에서도 좀 이른 시기라서 계속해서 면접이 들어오는 상태지만 이미 5군데 정도 합격을 했어요. 남동생의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전략을 짜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자료는 남편과 동생이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의대생과 합격을 받아둔 의대 지원생이 함께 준비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신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요, 사실상 입학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일단 영주권조차 없으면 원서 자체를 안 받아주는 곳이 많고요. 둘째로는 영주권 없는 외국인 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는데요. 보통 한 학교당 한두 명 정도 뽑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지원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셋째로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 미국의 그 Federal Loan이라 그러죠.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좀 미국 학비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제 보통 좀 뭐 적게는 2, 3억, 많게는 뭐 4억 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권과 시민권이 없으면 사실상 입학이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직장이나 다른 루트로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간호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영주권 받기가 좀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호사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딴 다음에 의대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로 일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요.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이요.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뉴욕에서 화학 석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서는 구급대원이라고 하죠. 이제 패러메딕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전직 간호사나 이제 구급대원들, 이미 의료계에서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어느 프로그램에 가고 싶은지를 정해야 돼요. 미국에는요. 의학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MD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생소할 수 있는 DO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MD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더 높아요. GPA나 MCAT이 좀 더 높다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둘 다 의사 면허 나오는 거 맞습니다. 과거에는 좀 차이점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 점점 갈수록 졸업자들 차이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일단 제 남편은 지금 MD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고요. 제 동생도 DO 프로그램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MD 프로그램들만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MD 프로그램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학사를 미국에서 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학사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의대에서 최소 몇 학점 이상은 미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곳이 많아서 그 학점 이상을 미국에서 이수를 했었고요. 또 미국에서 석사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미국에서 석사가 있든 박사가 있든 미국 학사가 아니면 원서도 안 받아주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남편이 연구 성과도 좀 좋았고 특허 신청한 것들도 좀 있었고 이제 패러메딕으로 일했던 경력들, 에세이나 이제 면접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요. 웬만하면 미국에서 학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꼭 전공을 과학 쪽으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공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통 과학으로 전공을 정하는 이유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한 선수 과목 중에서 겹치는 과목이 많아서 졸업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물이나 화학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뻔한 과학 쪽 전공보다는 좀 더 다른 색다른 전공자들을 더 좋아하는 심사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선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수 과목은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요구하는지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고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고 이제 추천 이런 과목들은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런 과목들을 다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이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참고로 제 동생이 이번에 꽤 많은 학교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 calculus를 원하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얼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Bio 1, Bio 2, Physics 듣고 영어 수업 듣고 Organic Chemistry죠. 듣고 이제 바이오캠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학교도 꽤 있는데요. 보통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캠을 들어요. 그리고 GPA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의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의대 입학시험 MCA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선수 과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CAT을 치시기 전에 선수 과목을 다 이수를 하시고 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과학 쪽 선수 과목들이요. 어떤 분들은 꼭 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험을 쳐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뭐 방학 때나 그때 보통 이제 공부를 몰아서 하고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바짝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어요.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험 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랍니다. MCAT 시험이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몇몇 학교들은요, 다른 뭐 경력이나 에세이,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일단 MCAT 과목별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처음에 학생을 한 번 다 필터링을 해요. 낮은 학생들을 다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아예. 안 보고요. 점수가 되는 학생들만 보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GPA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입학처에서는 그냥 얘는 그냥 뭐 학교 교수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과학 과목들 다 만점 4.0 받은 학생이 MCAT에 있는 과학 성적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지? 이거는 과학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 뭐 GPA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만점이 아닐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과목들 중에서 교수님들 중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우리 반에서 A는 5명만 줄 거야 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제가 겪어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5명이 있으면 나는 A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굉장히 명문대 아주 좋은 학교인 경우에는 그런 똑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은 A를 받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GPA는 조금 안 좋아도 MCAT 성적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CAT 성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통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보시면요, 제가 여기 두 번째 과목에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과목이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인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입니다만은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영어를 원어민만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원어민만큼이 아니고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과목이 그냥 보통 영어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영어 읽기 능력 시험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시험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재시험 가능해요. 가능한데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적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안 치시는 게 낫다고들 다들 말을 해요. 이게 재시험을 친다고 두 번째 성적만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성적부터 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데 계속 재시험을 치면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점수 올릴 자신이 없으면 재시험을 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들 말을 많이 해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경험에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을 다룬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추천서부터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